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연구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핀테크 금융특구를 조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과 파생금융, 전주는 농생명금융으로 특화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국회 부지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겨냥한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를 지정해 향후 30년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일로 담대한 미래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여당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여의도 핀테크 특구 조성이 국회 이전 문제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애플과 SK텔레콤, KT, 그리고 U+ 등 이동통신 3사는 6월 1일부터 태블릿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판매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시리즈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맥북과 동일한 M1 프로세서를 적용했습니다. 영상통화 시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용자를 찾아 시야각을 중앙으로 맞춰주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개의 스피커 및 5개의 마이크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카메라 포커스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새로운 영상 통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12.9인치와 11인치 두 가지 화면과 128기가부터 최대 512기가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12.9인치와 11인치 두 가지 화면과 128기가부터 최대 512기가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고가는 각각 117만 7천원부터 193만 6천원까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태블릿 제품인 갤럭시 탭 SA 시리즈가 올 여름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14인치 대형 태블릿으로도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SA 시리즈는 11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갖춘 갤럭시 탭 SA, 12.4인치 OLED 갤럭시 탭 SA 플러스, 14.6인치 OLED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나뉩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14.6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쟁 제품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보다 20%가량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램은 갤럭시 탭 S8과 갤럭시 탭 S8 플러스가 8기가,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12기가가 제공됩니다. 내부 저장 용량은 128기가를 기본으로 제품에 따라 최대 512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 기본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더해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더해졌습니다. 셀피 촬영을 의식한 설계로 보입니다. 아울러 S펜과 전용 키보드도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11인치 갤럭시 탭 S8은 와이파이 버전이 82만 9천원부터 5G 버전은 102만 9천원입니다. 갤럭시 탭 S8 플러스의 경우 와이파이 버전이 114만 9천원, 5G 버전은 134만 9천원입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와이파이 버전이 146만 9천원, 5G 버전이 166만 9천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오는 8월 글로벌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부터 구글 포토에 사진을 제한 없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150기가 한도 내에서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6월 전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글의 사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포토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제한 없이 무료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백업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총 용량이 구글 포토 저장 공간인 15기가를 넘으면 돈을 내야 합니다. 구글 포토 이용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월 구독 서비스로 부과됩니다. 구글이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통합 저장 공간 구독 서비스 구글원은 100기가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가격은 월 2,400원입니다. 영국의 최고급 수제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가 럭셔리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현재 개발 중인 럭셔리 전기차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르스텐 밀러 롤스로이스 CEO는 높은 토크와 정숙성 등 전동화 기술이 지닌 특성은 롤스로이스가 추구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 중 가장 고급스러운 차량이 현재 개발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개발 중인 전기차의 명칭은 사일런트 섀도우로 알려졌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한 실버 섀도우 모델을 계승한 전기차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롤스로이스 팬텀과 같은 대형 세단 차량으로 10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BMW i7 전기차와 같은 120kWh 배터리팩으로 약 640km 이상의 최대 주행 거리를 지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르스텐 밀러 CEO는 구체적인 차량 사양과 출시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만남의 장소인 당근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근존은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서대문구 DMC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운영됩니다. 첫 당근존이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에 이은 두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당근존은 오늘 6월 7일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3차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당근마켓 측은 장소를 옮겨가며 릴레이 형태로 이웃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당근존을 방문하는 이웃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명부 작성, 손소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당근마켓 장바구니 굿즈 선물을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당근마켓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 거점 장소를 중심으로 당근존 시범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 INC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주류 자동 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 시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 후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일반 음식점에 한정해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 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자사 키오스크와 벤딩머신을 결합한 스파로스 스마트 선반을 통해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 주류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파로스 스마트 선반은 소비자가 인증 후에 문을 열어 상품을 선택한 후 문을 닫으면 AI 비전 기술, 무게 센서 기술 등이 상품과 가격 정보를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입니다. 본인 인증은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앱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신종 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6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유받은 얀센 백신 101만 회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과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접종 대상자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얀센 백신을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제품으로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